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강조해온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리백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건 가장 유력한 대상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새만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아리백 국가산단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새만금 지정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 산업국장, 이혜원 전주대학교 산학부총장, 양준호 새만금 개발공사 에너지 사업처장과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 실장은 이 과제가 에너지 대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생산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수도권까지 전력을 끌어와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해당 지역에 먹거리와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진짜 성장의 중요한 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해 첨단 기업이 몰리는 이른바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해 가겠다는 겁니다. 아리백 산단이 그 첫 단추가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신도시로 확장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춧돌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산업부를 중심으로 기재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죠. 먼저 이혜원 부총장님, 전 정부에서는 이제 상당히 소외됐던 재생 에너지 정책이 이재명 정부 들어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 에너지 전환 정책에 이렇게 크게 무게를 두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지금 이 정부는 에너지전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전 지구적으로 탄소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후 위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탄소 감축이죠. 그다음에는 이제 여기 관련돼서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무역에 대비하고 경제적 대응을 하는 데는 역시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많이 아시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저장 장치, 그다음에 요즘 나오는 전력망 스마트화라든가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역이 분산 발전돼야 되지만 또 지역이 함께 발전해야 되는 그런 국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2030년에는 우리가 달성해야 될 탄소 감축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가 또 모든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런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AI 같은 첨단 산업에 기반이 될 에너지를 이제 이런 재생 에너지로만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내는 분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분께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예, 국장님. 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풍력, 태양광입니다.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가능성과 변동성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 때는 잘 에너지가 생성되지만 또 바람이 안 불 때는 또 생성이 되지 않고, 또 태양광 같은 경우도 낮에는 많은 태양광을 통해서 에너지가 수입되지만 또 밤에는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능성과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우리 새만금의 그런 7기가를 생산하면서도 HVDC라고 하는 광역 전력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보완을 하는 것을 기저 전력을 통해서
이제 보완하는 것을 지금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걸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라는 것과 이제 분산에너지라고 하는 이 투 트랙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런 전력망을 만들고 동시에 스마트 그리드라든가 그다음 베스, ES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저장망을 갖다가 구축하면서 이 지산지수 원칙을 같이 동시에 실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부총장님. 예. 네, 사실 전력이 지금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러한 엄청난 전력을 쓰려고 하면은 이게 뭐 일주일 내내 24시간 가동이 돼야 되는 그런 입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밸런스를 좀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계통이라든가 아까 또 신 국장님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그 하이볼티지 DC 그 HVDC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가는 우리 그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이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갑자기 만약에 전력을 소모가 많았을 때 개통이 불안하거나 만약에 제주도에 있었던 그런 일처럼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산업적인 특성과 개통이라든가 전력의 불안정성 이런 걸 따지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정부는 재생에너지도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들도 잘 이것이 밸런스를 좀 갖췄을 때에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은 에너지 믹스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아직은 에너지 믹스 중에서도 원자력이라든가 또 다른 거에 대한 이것이 지속적으로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은 국가가 좀 잘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자체도 그런 면에서는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처장님.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인프라를 재생에너지만 채우는 것이 위험하다는 의견은 원전 같은 타 에너지원과의 비교해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9월에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견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예. 소형 모듈 원전 SMR은 아직 기술 개발이 완전히 덜 된 상태고 원전을 짓는데도 최소 15년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하신 바 있는데요. 네. 당장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가장 신속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의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NDC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NDC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 파리 협약에 따라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되겠습니다. 2021년에 우리나라 정부는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매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해야 됩니다. 금년 11월에 브라질에서 열리는 30차 총회에서 2035년까지 새로운 도전적인 목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도 같은 곳으로 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돌아보면 3년 전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제 윤석열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로부터 질문을 받고 아리백이 뭐냐고 되물어서 이제 상당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기업들이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 에너지로 쓰는 아리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돌이켜 보면 대선 후보가 이제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던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신원식 국장님, 지금 이 아리백과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캠페인 차원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 분위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알리백은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의 어떤 생존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알리백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운동이 되겠는데 지금은 중간 목표까지 정해서 최종 목표는 2050년에 100%의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목표로는 2030년에는 60%, 그다음에 2040년에는 90%라는 중간 목표를 두고, 그다음에 최종 목표는 50년에 이제 100%까지 달성하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라든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 이런 주요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다 이제 글로벌 알리백에 참여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25개국에 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25개국에 424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K라든가 삼성, 현대 등 36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다 글로벌 알리백에 참여하고 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가 이제 수출하게 될 때 이 소재라든가 장비라든가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이 알리백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생존 전략이 됐다. 생존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이 기업들이 이제는 알리백을 이제 필요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알리백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정부에서도 그러한 알리백 산단을 주요 핵심 아젠다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처장님, 방금 뭐 신원식 국장님 조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알리백 이행 수준, 또 해당 기업들의 어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얼마나 되는지 좀 말씀을 보태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토대로 제가 좀 더 보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국제적인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더 클라이밋 그룹, 알리백을 주도하는 그 그룹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오늘자 기준으로 446개사가 글로벌 알리백 기업들이 가입을 해 있는데요. 그새 또 늘었군요. 네, 좀 늘었습니다. 예. 이제 아마 연도별로 통계자가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자료랑 오늘 자료는 좀 다를 수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글로벌 알리백 기업에는 구글, 애플, BMW 같이 글로벌 우량 기업들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예. 단순히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가입되는 게 아니라 그 가입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포춘지 1000대 기업 또는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기가와트 이상 소비량이 있는 기업 등 되게 규정이 엄격해서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참고로 이 100기가와트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제가 좀 환산을 해보면 한전 통계 기준으로 한 가구당 연간 전력 사용량이 3,500kWh 정도 됩니다. 예. 이거를 토대로 환산해보면 연간 28,5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을 쓰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작은 기업이 아니라 그룹사, 아니면 글로벌 기업 이런 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현재 지금 RE 100을 달성한 기업들이 이미 구글과 애플은 달성을 했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글로벌 RE 100 기업들이 그들에게 제품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RE 100 이행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수출과 생존에 있어서 RE 100은 필수인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2차 전지, 철강, 자동차 이게 전력 소비량이 매우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난 몇 년간 태양광 풍력의 그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또 개발이 좀 부진한 것도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RE 100 전력 공급을 받고 싶어도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4 그 CDP, 그러니까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의 연간 보고서를 제가 확인을 했는데 금년 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국내 239개의 응답 기업 중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평균 11%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세분해 보면 국내 사업장은 5%, 해외 사업장은 39% 수준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해외 사업장이 한 8배 정도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글로벌 RE 100 기업 중에서 국내에서 가입된 기업이 있습니다. 뭐 SK,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의 평균도 24% 수준입니다. 네. 예, 여기서도 국내 사업장은 12%, 해외 사업장은 59% 수준이라서 해외가 월등히 높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재생에너지 구매 여건이 훨씬 양호하고 RE 100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럼 이게 우리 산업으로 들어오면 이런 환경에서 일부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해외를 먼저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아리백 달성 여건에 따라서 아까처럼 뭐 구글, 애플 이런 기업들도 국가별, 공장별 생산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응을 늦게 한다고 하면 국내에 일감이 줄고 일자리도 줄고 이래서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적극적인 아리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 세계 주요 국가 또 주요 그 기업을 중심으로 상당히 진도가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조금 그 뒤처져서 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뭐 이제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도 SK나 LG 뭐 이런 정도의 그 국내 간판 기업들 일부에 국한되어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보다 또 그 해외에 있는 사업장보다는 또 진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어서 갈 길이 굉장히 바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원식 국장님, 그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시작 초반에 김영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제 이 아리백과 관련된 정책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네. 관계부처 TF 구성해가지고 상당히 속도를 좀 내겠다 이렇게 그때 네.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네, 실제로 지금 산업부 1차관 주관으로 해서 네. TF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중심으로 하면서 이제 국토부라든가 기재부 같이 참여하고 있는 형태로 네. 그래서 가장 크게는 이제 산업부와 국토부가 지금 두 축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9월 달에 그 산업부 1차관을 도로 모셔서 그때 이제 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들어본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크게 두 트랙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리백 특별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리백 특별법에는 아리백 산단을 조성했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들을 담을 것인가라는 것들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정부에서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저희가 지금 알리백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 의장 우리 이혜원 부총장님께서 예. 공동 의장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그런 사업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센티브 넣어야 될 것들, 그다음에 규제 완화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의견 수렴을 쭉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것들 산업부에도 제출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서는 이제 산단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제 또 하나가 있는데, 산단 지정은 우선은 이제 특별법이 되면은 선도산단을 먼저 좀 지정하고 그 다음에 2027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단 지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이제 심의하는 방식, 또는 이제 정부에서 지정을 해서 이제 하는 방식. 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도에서도 산업부라든가 그다음에 국토부를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또 이제 그냥 정부의 동향을 좀 파악하고, 또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현재 예.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그 추진하고 있다는 아리백 관련 특별법에 그 지역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그 규제 완화랄지 그 사업 현장의 어떤 목소리 좀 반영이 돼야 또 이 우리 지역이 또 실제로 지정이 됐을 때도 사업 추진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부총장님, 그 정부가 지금 아리백 국가 산단을 지정을 해서 이른바 에너지의 지산 지소를 구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산 지소가 뭐 본래는 일본에서 나온 개념이어서 내 지역에서 나온 먹거리를 내가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뭐 균형 발전까지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좀 보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지역에서 나온 거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에너지 경우도 알리백 그 산단의 주변이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 그 중에서는 뭐 풍력이 될 수도 있고 태양광이 될 수도 있고 뭐 연료전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서 나온 것을 쓰는데, 그러면 과연 이걸 쓰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고, 또 그 에너지를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뭐 전송망이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국은 태양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수많은 그 에너지들을 변환시키거나 그것을 갖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중앙 집중 형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분산 에너지 쪽으로 예.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분산 에너지의 개념이 상당히 클 것이고요. 일부는 물론 서울이나 다른 데 또 보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은 그 뭐 태양광이라고 보면은
뭐 지붕도 될 수도 있고 유유부지 이런 데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풍력이라고 하면 또 지상에도 할 수 있고 또는 부유식으로 해상에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거는 그러면 바이오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잉여된 에너지를 그럼 어떻게 또 저장할 거냐 하면 당연히 ESS가 굉장히 또 예. 중요할 것이고요. 또 그것을 또 저장하려고 하면 또 중요한 거는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뭐 수전의 장치라든가 해서 수소를 만약에 만들 수 있는 에너지원을 또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개통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저장도 중요하고 생산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알리백 그 국가 산단과 그다음에 지산 지소의 전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변에서 쓰는 전력을 만들고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그럼 이것을 잘하게 되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러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현재 그 송전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점들을 지역에서만 잘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지역에서 쓸 수 있고 또 아까 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인 기업들이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그런 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예. 생각이 됩니다. 그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과거 그 산업 중심이었던 곳이 포항, 창원, 구미, 울산 뭐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 중우장대한 전통적인 산업 도시들이 이제 융성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놓고 보면 또 이제 2차 전지랄지 반도체 이런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평택, 용인, 이천 뭐 최근에는 이제 청주까지 뭐 그 신산업 수도가 내려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요 이제 아리백 산단이 만약에 우리 지역에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뭐 이제 그만큼 산업 수도가 또 분산되는 사람이 몰려 있는 인구 중심의 수도뿐만 아니라 산업 수도도 좀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저기 양 처장님, 이 아리백 산단 실행이 되면 기업과 정부 뭐 여러 가지 또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럼 말씀하신 먼저 기업이 누릴 수 있는 효과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리백 산업단지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아리백 달성이 용이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예.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아리백 요구에 대응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 기업 입장에서는 아리백을 해야 되는데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부지도 확보하고 설계 인허가도 하고 뭐 금융도 조달하고 시공까지 하려면 되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새만금에서 아리백 국가산단을 지정받아서 새만금 개발공사 주도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저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아리백을 이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동시에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애플, 구글, BMW 같은 글로벌 공급망이 아리백 이행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도 예측이 가능하고 대응도 수월해집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강점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아리백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의 장기 전력 거래 계약, 그러니까 아리백 PPA 요금 계약이 10년, 20년 고정 가격으로 장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으면 네. 지금은 한전 요금이랑 비슷하지만 앞으로 한전 요금이 계속 우상향한다고 보면 예. 한 5년 후만 되더라도 아리백 요금이 매우 저렴하게 느껴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리백도 달성하고 공장을 돌리는 전기 요금도 저렴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적으로도 되게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아까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지원 혜택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 뭐 파격적인 전기료 할인 혜택이나 세제 혜택 등의 재정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그 효능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친환경 탄소 중립 실천 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 제고를 통해서 ESG 경영도 유리해지고요. 이게 예. 또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큰 장점이 있고 아리백 산단 내에서 이렇게 뭐 전북대, 전주대, 군산대 같이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를 수행하면서 공동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정부 입장에서의 효능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기 국장님과 부총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요.
이게 좀 지산지소 컨셉으로 이제 3단을 하다 보니까 전력의 생산지와 수요지를 연결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송전망 건설의 부담이 줄어들고요. 정부 예, 입장에서는요. 그다음에 이 송전망 건설할 때 생기는 님비 현상과 같은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화된 에너지 신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첨단 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이걸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만 같은 경우에는 수변 도시와 같이 신규 택지를 개발하면서 정주 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시너지가 난다고 하면 전북의 인구 유인 마중물로도 효과가 있을 거고 예. 지역 균형 발전도 실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국내 태양광 모듈이나 뭐 인버터 이런 산업들이 매우 유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국산 자재를 사용함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국내 그린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아리백 산다는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 들어만 와다오 이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닦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신 부장님, 지금 정부가 이런 뭐 사실 굉장히 그 앞으로 국가의 어떤 산업 정책의 방향을 그 새로 재편하는 흐름을 지금 발표를 하다 보니까 많은 시도들이 이 아리백 산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뭐 잠깐 그 특별법 관계에 따른 뭐 중앙 부처와의 소통 관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금 어떻게 그 대응 준비하고 계신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아리백 산단을 지정할 때 뭐 몇 가지 이렇게 중요 요소라고 하면 먼저 뭐 재생에너지가 좀 풍부한 지역, 네. 그다음에 이 수요 기업들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단이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용이한 지역, 그다음에 정주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입지 여건들이 좋아야 되는 이런 종합적인 이런 여건들을 가지고 이제 판단해서 정부가 이제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제가 지금 새만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선도 지역을 만들고 네. 그것을 이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알리백 산단을 유치하기 위한 전단 팀을 지금 우리 조직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를 아까 말씀드린 알리백 그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협의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 발굴하고 아까 인센티브 발굴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 대응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산하고 연관이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요 기업들을 좀 계속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산단만 만들었지 기업이 안 온다면 아무 필요가 예. 없거든요. 그래서는 여기에 들어오는 산단을 내 들어오는 앵커 기업들을 누가 더 빨리 확보하느냐 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산단 지정의 요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냥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2차 전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앵커 기업들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좀 발굴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더불어서 저번에 새만금 우리 박람회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새만금의 알리백 단지를 계속 홍보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만금 알리백 산단 더 특별한 미래 100년을 갖다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해서 예. 제가 홍보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제가 좀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지정 권한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아까 산업부를 중심으로 해서 국토부, 기재부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저희가 이번 정부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만금 예, 때 좀 우선적으로 지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새만금이 뭐 가장 그 최적지라는 부분은 그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혜원 부총장님, 뭐 여러 지역들이 지금 나서고 있는데 새만금 이외에 다른 지역 그나마 조금 경쟁력이 있는 곳 꼽자면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라서 네. 제가 챗GPT에도 좀 물어보고 유튜브 뭐 자료들 쭉 보고 예, 나서 예.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또 전북에 있기 때문에 1위는 당연히 전북 예. 새만금입니다. 거기에는 김제, 군산, 부안 일대를 다 포함된 것이고요. 예. 뭐 당연히 뭐 강점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중요한 거는 군산항이라든가 예. 또 주변 아직은 뭐 국제공항이 좀 아직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거라든가 동서축 남북 도로 뭐 여러 가지가 잘 돼 있고요. 또 한편은 이제 도의 그 의지라든가 또 정부에서 새만금이라는 그런 얘기를 가끔 또 해주고 그래서 아마도 그게 굉장히 강점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그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인재들이 조금 부족한 게 저희 네. 우리 그 새만금의 좀 약간의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남, 서남해권들 특히 해남, 무안, 신안 지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계적 수준의 그 해상 풍력이 대단하죠. 그래서 신안 해상 풍력 경우에는 지금 8.2 기가와트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또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블루 이코노미 전략이라든가 해상 풍력 클러스터 같은 거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아마도 거기도 상당한 그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거기는 이제 육상 기반 산업단지 인프라가 새만금보다는 조금 부족해서 그런 점이 좀 약점이고 또 분산돼 있다는 게 좀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재생자원의 입지의 경우에는 1순위죠. 당연히. 그러나 개통 인프라 이런 보강이 아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뽑은 거는 이제 우리 그 전남 동부 포스코 석유화학 벨트가 있는 광양 여수권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국가 산단, 특히 철강 석유화학 중심의 포스코를 비롯해서 네.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항만 물류 인프라도 우수하고 수요지도 큽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과 거기서 생산되는 수소 암모니아 연료를 잘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강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해상 풍력이라는 게 주변에 어업이라든가 경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한 그 부지 제약이 있는 게 좀 문제점이라고 좀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것을 수요 중심의 R200 산단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도 상당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울산 부산권 즉 부유식 해상풍력과 조선해양산업이 굉장히 잘 연계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거기는 이미 울산 앞바다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6기가와트 이상으로 계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 플랜트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거기도 현대중공업이나 SK나 두산들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강점은 있는데 단점은 역시 항만 도심 이런 게 혼잡스럽고 아하. 주민 수용성 관리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히 이제 종합 정리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 새만금이 예. 여러 가지로 국가적인 생각이나 저희 도민의 생각이나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한다고 하면 새만금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남까지를 다 포함되는 그 서쪽의 서남부 지역의 풍력의 중심을 이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이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예. 이런 걸 가지고 어필한다고 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 박수치고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처장님, 우리가 지금 새만금이 2022년도에 그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업단지로 국내 최초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아리백 사업의 어떤 전 단계 그 모델과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 이게 어떤 곳이고 지금 현재 진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 것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새만금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은 국토부가 지난 22년 7월에 국내 네. 최초로 지정한 네. 아리백 특화 산단입니다. 음흠. 그래서 특화 산단이라는 그 상징성이 좀 있는데요. 새만금 국가 산단 중에 제1산단에 509와 609를 활용해서 하는 산단이고요. 예. 부지 면적은 약 110만 평에 이르는 대규모 면적입니다. 예. 서울 여의도가 약 88만 평 수준이니까요. 1.25배 수준의 되게 넓은 산단이 네네. 되겠습니다. 이 산단 종합계획을 저희 수립하면서 아리백 목표를 2029년까지 아리 18% 달성하는 걸로 잡았고요. 예. 2040년까지는 아리 100을 달성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와 아울러서 산단 내에 온실가스 감축을 25% 실현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고요. 스마트 교통,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아리백이 실현되는 특화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아리백 수요 기업들이 아리백을 하고 싶으면 새만금에 투자 유치를 해달라는 그런 촉진하는 목적에서 되게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획들을 바탕으로 현재 지금 LS 그룹의 계열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설계랑 인허가를 지금 진행하면서 입주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는 아리백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180메가의 육상 태양광 사업을 지금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예. 180메가 중에서 150메가는 그라운드 타입의 태양광이 되겠고 나중에 향후에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의 지분과 주차장을 활용해서 또 30메가의 산단 태양광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전체 180메가 중에서 30메가 선도 사업을 지금
좀 가열차게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저희 타당성 조사 영역을 마치고 이사 승인까지 작년에 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 추진 중에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설계 인허가를 착수해서 이 사업을 궤도에 올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머지 120명 후속 사업도 저희가 부지를 올해 이제 새만금 개발청과 협의해서 지금 확정을 했고요. 내년부터 선도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그린 국가 시범 산단에 아리백 입주 기업들의 입주 시기가 지금 이제 설계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빠른 기업들은 27년부터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이 아리백 기업의 수요 조사를 하면서 또 소통을 하면서 적기에 아리백 전력 공급이 완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계해서 좀 여쭤보면 이미 지금 그 새만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 정부 어떤 정책과의 어떤 연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예. 방금 스마트 그린 산단 자체는 이미 아리백 사업이니까 현 정부 기조와 맞는 그런 아리백 산업단지가 되겠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이번 국정과제와 연관된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16일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전북과 새만금에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주요 과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성장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새만금 아리백 산단 조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난 4일에 전북도청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개발청장님은 그 새만금 1산단 37809를 아리백 산단으로 이제 지정을 하고 28년부터 기업을 입주시키겠다. 예, 그리고 제2산단은 처음부터 아리백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겠다고 밝히신 바도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정부의 이제 국정 기조에 맞춰서 저희 공사는 스마트 산단의 아리백 사업과 함께 추가적으로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이 수상태양광 사업은 1단계는 1,200메가, 2단계는 900메가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저희 공사가 300메가 사업을 먼저 참여를 시작했고요. 2단계 900메가 사업은 새만금 개발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이 추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태양광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1, 2단계 사업, 이게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계획과 연계를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공사가 추진하는 그 수상태양광만큼은 아리백으로 전력 공급을 위한 그런 지원 사업으로 활용해서 정부가 새로 지정할 아리백 산단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국정과제를 좀 신속하고 완성도 높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새만금 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와 좀 긴밀히 협력해서 차별화된 특화된 아리백 산단을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8월 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마침 김관영 지사가 지금 그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날 오전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과 시도지사 협의회가 열렸고 그 자리에서 이제 아까 뭐 신국장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정부가 지금 기간 안에 임기 안에 그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새만금이 최적지다라는 그 이야기를 대통령께 건의를 하고 왔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국장님, 우리가 지금 앞에서 부총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새만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사업 계획들 또 추진했거나 추진할 어떤 인프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정부의 이런 아리백 산단과 맞춤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새만금이 이제 굉장히 방대한 지역이고 뭐 구역별 용도도 막 다양해서 좀 잘 딱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리 부총장님이나 양준호 처장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이 다 일맥상통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번 정부 내에 아리백 산단을 조성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새만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에서 제가 좀 더 좀 쭉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새만금에는 총 7기가와트의 그런 재생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판넬을 조금만 더 세워주시겠어요? 눕히시는 게 그 햇빛 조명이 좀 좋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4기가와트가 해상 풍력, 그 다음에 이제 3기가와트가 태양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기가와트를 보면 이제 서남권 해상 풍력이 2.46기가로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1.6기가 해서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4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주 처장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수상 태양광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제 1단계로 하고 있는 부분이 1.2기가와트, 그 다음에 2단계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0.9기가와트에서 두 개를 합친 게 이제 2.1기가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기타 그런 태양광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농식품부가 준비하고 있는 0.4기가와트를 포함해서 이제 육상 태양광 현재 하고 있는 0.3기가와트, 그다음에 연료전지 0.1기가와트를 총 합친 것이 이제 3기가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전체 물량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속도감 있게 이 정부 내에 과연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산단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솔직히 제가 뭐 비교를 해보면 아까 우리 이혜원 총장, 부총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남 같은 경우는 풍부한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네. 아직은 이제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별도로 조성해야 되는 문제가 예, 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산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12560 공구에 예. 그게 한 240만 평 됩니다. 아하. 그게 아까 스마트 그린 산단을 이미 전전부터 이제 준비해서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거기는 지금 기업들이 많이 차 있습니다. 지금. 아하. 그래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309, 709, 809가 이제 이쪽에 좀 추가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올해 다 매립이 돼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가능한 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아. 그게 180만 평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27년에 다시 또 착공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4909에서 예. 130만 평이 또 27년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에너지원이 풍부하고 또 여기에 산업단지에 새로운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다. 네, 네. 그러면 알리백 지정만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아까 그리고 수상태양광 같은 경우가 가장 빠르게 지금 에너지원을 댈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2028년부터 이제 이분이 완공이 되면 빠르게 완공이 되면 이 수상태양광 1단계를 또 활용할 수가 1.2기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정주 공간과 관련돼서도 아까 우리 새만금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수변도시에 벌써 분양이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정주 공간들을 이제 구성하게 되면 정주 여건들이 빨리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산단이 조성되어 있는 새만금 1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선도 지역을 지정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만금 2단지, 그 다음 이제 부안이라든가 이제 고창이라든가 이제 저기 정읍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해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우리가 성과를 조기에 내면서도 예. 또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정부의 수요에 맞게 제가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정부 내에 가장 성과를 잘 낼 수 있는 곳, 빠르게 낼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새만금이다. 그래서 새만금을 빨리 알리백 단지로 지정을 해서 예.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네. 그 밖에도 새만금이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진 강점이랄지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부총장님?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새만금에 대해서 종합 정리라면 새만금은 이제 국가적 규모의 대규모 부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80만 평 플러스 130만 평 하면 벌써 310만 평이나 되죠. 그런 대규모 부지가 있죠. 또 정책적인 상징성이 또 있죠. 그다음에 복합 재생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또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항만이라든가 물류 연계성이 상당히 좋고요. 예.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북만이 아니라 전남을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서남쪽에 있는 그 재생에너지의 중심이자 우리 한반도를 봤을 때 동쪽이 만약에 SMR이나 원자력이라고 하면 서쪽은 재생자원이니까 그것을 전북이 할 수 있고 그것을 먼저 시작한 것이 예. 알리백 에너지 솔루션 얼라이언스가 시작이 돼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당한 차별성이고 국가나 다른 지방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처장님, 예. 예, 앞에서 되게 다양한 강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일단 아까 부총장님께서도 타 지역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요거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예를 들어 전남이나 울산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해상 풍력 위주로
재생에너지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고정식 해상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아리백을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저희가 새만금에 있는 육상 태양광과 수상 태양광에 비해서 뭐 적게는 4배, 많게는 6배까지 높은 초기 투자비가 듭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비는 높은데 아리백 전력으로 싸게 공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매우 도전적인 목표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반해서 저희 새만금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 태양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달성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이내에 좀 가시적인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국이 이 송전선로 개통이 다 포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다들 신규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에너지 사업이요. 근데 지금 새만금이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새만금부터 서화선까지 1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 시사하냐면 새만금도 지금 개통이 포화 상태인데 예. 이 에너지 고속도로와 맞물리게 되면 개통의 여유가 지역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리백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개통의 여유가 생겨서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수상태양광 1, 2단계 사업을 이 에너지 고속도로랑 맞물려서 예.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하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서의 그 행정 권한이 또 있으시고요.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내에 인허가를 다 주도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신속한 사업 수행 능력으로 추진을 한다면 이게 한 곳에 집중된다면 또 그리고 새만금을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로 이제 지정된다면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와 제도 혁신 등이 이루어져서 이게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은 재생에너지원만 있고 아니면 이제 뭐 산업단지만 있고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네. 새만금은 재생에너지원과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수변도시 같은 정주 여건과 이걸 다 동시에 예.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차별화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전남하고 지금 울산 지역이 우리와 이제 어찌 보면 뭐 경쟁 구도이고 이제 같이 또 아리백을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또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들인데 선생님 말씀처럼 그쪽 지역들은 지금 해상 풍력이 지금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들은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양광이나 육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네. 킬로와트당 아마 180, 9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이 수상이나 해상으로 나가면 말씀하신 대로 투자 비용이 비싸서 지금 한 300원 가까이 그 전기요금 값이 비싸다고 하니 네. 뭐 예를 들면 그들 지역에 그 아리백 산단이 지정이 된다면 거기에 입주하는 그 기업체들은 더 비싼 전기를 써야 아리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채산성 면에서도 훨씬 새만금 쪽이 지금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 지금 세계적으로 AI, 이 반도체가 굉장히 구군을 걸고 기술 선진국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뭐 중국, 우리나라 말할 것 없이 정부 차원 혹은 또 기업들도 굉장히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고 이런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전력 수요가 창출이 되면서 아리백과 같은 또 정책들과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의 그 산업의 틀을 바꾸면서도 그것이 또 새만금에 같이 유치가 되고 공유가 되어서 이런 사업 미래 산업의 어떤 그 싹이 새만금에 좀 차근히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국장님부터 해주시죠. 예. 네. 아무리 그 재생에너지가 있고 또 산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업이 올 수 있는 메리트가 없으면 그것은 또다시 또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 아리백 산단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전력망의 감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요금의 차등, 그다음에 특별한 그런 세제 혜택, 그다음에 규제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완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풀 패키지로 이루어질 때 네. 기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는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부분 지금 갈등을 겪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에다가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큰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산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 기술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같이 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 성공의 적지는 바로 새만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처장님. 예. 그 아리백 국가산단에는 대기업군도 있겠지만 지역의 중소 중견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리백을 할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업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 기업의 신용도가 낮은 부분이 좀 문제될 때가 있습니다. 네.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융권에서는 이 기업들의 신용도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아리백을 지원할 수 있는 펀드나 금융정책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하면 새만금에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들도 다 어우러질 수 있는 네, 네. 아리백 산단을 조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만금 개발공사에서는 계속 스마트 그린 산단과 수상태양광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들을 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하면 한옥마을이 떠오르듯이 새만금 하면 아리백을 떠올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미래의 그림이 아니라 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예. 네, 예. 앞에 두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대학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세계적인 동향은 대학이 중심되는 그러한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항상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선진국 모델이고 우리도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인재도 들어가야 되고 정저 여건도 있어야 되고 기업도 들어가야 되고 수많은 게 복합적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번 전북을 이렇게 한번 돌이켜 보면은 전북에는 정부출원연구소, 혁신기관, 대학, 그 기업들이 그러면 같이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대학이 이제는 기업이나 이런 데가 꼭 대학으로만 오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진출을 우리 아리백 산단에 관련되는 그런 데 적재적소에 진출을 하고 아하. 거기서 지산학연을 같이 하고 네, 네. 또 인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알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온다고 하면 역시 좋은 인재뿐만 아니라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소통할 수 있는 리더들을 키우려고 하면은 바로 경험이 많은 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멘토, 멘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훌륭한 멘토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백그라운드뿐만 아니라 경험과 또 자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K 반도체 밸리.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K 알리백 밸리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예. 그것은 바로 서쪽에 남쪽에 있는 서남까지를 모두 총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과 기업과 혁신기관과 그다음에 지자체 모두가 똘똘 뭉쳐서 같이 총괄적인 그런 생각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이 꼭 대학이 그런 점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7월 아리백 산단 추진 계획을 발표할 때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동시에 풀 수 있는 해법인 아리백 산단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대한민국과 전북의 산업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